자, 성명쌤과 함께하는 필콕 동아시아사 34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연휴는 다 잘 보냈을 것이고, 이제 온라인 수업 기간, 이제 중간쯤 지난 것 같아요. 이제 곧, 이제 내일이면 한글날이죠. 네. 한글날이니까 수업을 안 할 거고, 쉴 것이고, 주말 잘 보낸 다음에 이제 월요일날 등교를 하게 될 텐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이제 등교하시면 바로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이제 정리하는 시간, 온라인 수업 기간에 했던 거 정리할 시간 가지고, 그리고 아직 진도 안 나간 부분들도 있어요. 30차시 아직 안 한 반도 있고 덜 끝난 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이제 수업하고, 그래서 이제 시험 전에 마무리할 것들 다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으로 이제 우리 시험 범위는 끝났죠. 그리고 3단원도 이제 끝이 났고, 그래서 33차시까지가 이제 이번 1차 고사 범위인데, 거기까지 이제 진도는 다 나갔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교과서 4단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이제 2차 고사 범위가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4단원 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그 동아시아가 서양에 의해서 이제 개항이 되고, 이제 근대화 과정을 거치는 시대예요. 그 중에서 이제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도 있고, 또 독자적인 근대화에 실패해서 서양 제국주의 열강 또는 이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게 식민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와중에도 이 제국주의에 반대해서 독립을 이루려는 민족운동이 활발히 전개가 됐죠. 작년에 우리는 그 한국사 시간에 일제로부터 독립하려는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범위를 좀 확장을 해서 이 서양 열강과 일제에 저항해서 독립하고자 하는 동아시아의 목소리를 들을 차례인데요. 오늘은 그 4단원의 첫 시간으로 동아시아 각국이 개항되는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교과서는 129쪽입니다. 우리 왼쪽에 이제 그림이 두 개인데요.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1차 아편전쟁, 1841년에 있었던 1차 아편전쟁을 보여주는 기록화고요. 아래에 있는 그림은 최근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반중국 시위의 모습입니다. 이 두 사진이 이번 시간에 갖는 의미는 뭘까요? 오늘날 이제 홍콩은 이 홍콩 섬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룽반도 그리고 신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아래 그 란타우 섬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가 이제 신계의 일부예요. 거기도. 예, 그래서 총 3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홍콩섬, 주룽반도 그리고 신계. 그런데 옛날에 이제 청나라 시대 때는 여기가 이제 광둥성의 그 이제 신안현이라는 곳에 속해 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지역이 이제 홍콩이라고 하는 지금의 자치구로 지금 현재 설정이 돼 있죠. 이건 또 왜 그런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제 정보만 일단 갖고요.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봤던 홍콩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좀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목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첫 번째,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동아시아 진출 과정을 알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이 동아시아 각국의 개항 과정과 이 각국이 맺은 조약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아시아 각국이 맺은 조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말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학습 목표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18세기 이후에 이제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세력을 크게 확대했던 영국은요, 이제 그 시선을 동아시아로 돌려서 이 청나라와의 교역량을 점차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청에서 차나 도자기 같은 것들을 수입을 했는데요. 그에 대한 대가를 은으로 지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 차가 본국에서 유행을 하면서 이 구매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매량이 늘어감에 따라서 청나라에 지불해야 할 은의 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좀 이제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은의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은 식민지로 삼고 있던 인도에서 아편을 청에 이제 밀수출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자 청나라에서는 이 아편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 아편을 계속해서 사들이거든요. 밀수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이제 은 유출이 이제 심각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편 중독자들도 늘어나가지고 그 폐해가 아주 심각하게 되었죠. 네,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18세기에 이제 편무역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19세기에는 이제 삼각무역으로 바뀌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청의 은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급격히 이제 유출되게 됩니다. 아편에 이제 밀수입액이 늘어난 만큼 은이 이제 유출되는 셈이죠. 네, 이제 그러자 이제 청 정부는 이제 흠차 대신으로 임칙서를 광저우에 파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 광저우로 들어오는 밀수입대는 아편을 몰수를 하고 이 밀수입 단속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아편 단속이 이제 강화되니까 영국은 이것이 자유무역을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사유재산을 몰수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비판을 하면서 청나라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1840년부터 1842년까지 2년간 지속됐던 제1차 아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제 청나라가 이제 패배를 하게 되죠. 영국과의 아편 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는 이 영국과 1842년 8월에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이 조약에서 청나라는 광저우 등 5개 항구를 이제 개항을 했고요. 이때 홍콩을 영국에게 할양을 했고, 이 공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폐지를 해서 자유무역할 것을 약속했고요. 그다음에 협정관세, 그다음에 영사재판권 허용, 그리고 이제 최혜국 대우 이런 것들을 이런 것 같은 영국의 이제 많은 특권을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이 난징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부터 이제 홍콩이 영국 소유가 됩니다. 영국령이 돼요. 난징 조약은 이 동아시아에서 체결된 이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국가가 서양 열강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이제 청나라에게 일방적으로 불평등한 조약이죠. 영국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것은 물론 이제 청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이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이렇게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약 이후에 체결된 이 불평등 조약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결국 나중에 그동안 중국이 중국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전통적인 이 조공 책봉 이런 질서들을 이제 대신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상관없는 거예요. 조공이 뭐고 책봉이 뭐고 이게 필요 없는 거죠. 서양 세력들은 이런 조약에 의거해서 이들과 이제 교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청나라가 이제 영국에 의해서 이렇게 개항이 된 이후에 이 서양 세력들이 이제 동아시아 진출을 아주 활발하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일본의 개항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시 이제 일본 근해에도 서양 선박들이 아주 자주 나타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교역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에도목부가 서양과의 교류를 금지하는 이 해금 정책을 계속 유지하거든요. 우리 이전 시간에 이 크리스트교 포교를 너무 이제 적극적으로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유로 이제 쇄국 정책을 폈었다. 에도목부가 이런 이야기들을 수업 시간에 이것도 온라인 수업 때 한 것 같은데요. 수업 때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네덜란드만 이 나가사키의 데지마라는 곳을 이제 개방을 해서 이들을 네덜란드하고만 이제 교역을 했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제 이때 이후로 일본이 계속 이제 해금 정책을 고수를 하고 있어요. 또 더구나 청나라가 영국에 의해서 이제 무력으로 개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 대한 이 적대심, 경계심이 더욱더 강화됐죠. 이때 이제 미국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미국이 이제 태평양을 건너와서 이제 중국하고 무역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북태평양 고래잡이 어업의 이 중간 보급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본을 이제 좀 교역 대상으로 삼아서 개항을 좀 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함대를 파견을 해서 일본을 강제로 문을 열게 됩니다. 이 페리 함대가 군함으로 이 포를 쏴가지고 위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미일 화친 조약이 이제 체결이 돼서 시모다, 하코다테 같은 이런 항구를 개항을 하고 여기서 이제 제한적인 무역을 이제 허용을 하게 됩니다. 별 수 없이 일본도 이제 힘에 굴복하게 된 것이죠.
뭐 그로부터 이제 4년 후에 이제 미국의 이제 통상 자유화 요구로 인해서 이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가나가와 나가사키 등 항구를 이제 추가로 개항을 하고, 역시 이제 그 협정관세, 영사재판권 등 이 난징조약과 이 유사한 내용으로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아래 보시는 그림은 일본이 1960년도에 미국과 이 수교를 맺은 기념으로 이 미일 수호 통상조약 기념 우표를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뭐랄까 배포를 한 기념 우표 되겠습니다. 네, 먼저 조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까요? 당시 이제 조선은 이 청나라나 일본과의 이 4대 교린의 외교 관계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조선은 이 문호를 개방하는 데 조금 부정적이었죠. 그래서 프랑스 함대라든지 미국 배들이 이제 오게 되고, 그래서 뭐 병인양요나 신미양요 이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당시 이제 집권자였던 흥선대원군의 이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은 더욱더 이제 강화됐습니다. 근데 이제 대원군이 이제 실각하고 권력을 잃고 고종이 이제 친정하게 되면서 이제 통상 개화에 관심이 커졌습니다. 이제 이런 와중에 이 개항과 개화에 성공한 일본이 이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서 조선의 개항을 강요했죠. 그래서 뭐 이 운요호가 강화도 일대를 이렇게 환포 사격을 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에 이제 그 조선은 일본하고 이 조일 소조교, 일명 강화도 조약을 이제 체결을 했고요. 강화도 조약에서는 부산, 원산, 인천 이 세 개 항구를 개항을 하고 일본의 이제 해안 측량권과 영사 재판권을 인정하는 이 불평등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뭐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예. 일본은 이제 미국에게 당한 것을 이제 그대로 이제 컨트롤 C 해가지고 조선에게 컨트롤 V 한 것입니다. 네, 베트남은 16세기에 이제 포르투갈인들이 무역을 시작한 이후로 네덜란드하고도 이제 교역을 했습니다. 프랑스가 베트남을 거점으로 선교와 식민 활동을 확대하려고 했고요. 베트남은 이제 이에 반대하면서 크리스트교를 박해하게 됩니다. 이를 빌미로 해서 프랑스는 군대를 파견을 했고요. 결국 베트남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제1차 사이공 조약을 체결을 해서 개항을 했습니다. 이 역시 이제 선교의 자유, 영토의 할양, 항구 개방, 배상금 지급 등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이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청, 일본, 조선, 베트남 등의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의 개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들 이제 동아시아 국가 개항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첫째, 이제 침략에 의한 개항이었다는 겁니다. 청나라는 영국에게, 일본은 미국에게, 그다음에 조선은 일본에게, 베트남은 프랑스에게 침략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개항 이후에 이제 근대적인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인데요. 청나라는 이제 뭐 난징 조약, 그다음에 이제 조선은 강화도 조약, 그리고 이제 일본은 미일 수호 통상 조약, 그리고 베트남은 제1차 사이공 조약, 이런 이제 조약들을 이제 체결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근대적 조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이제 한쪽의 이익에 집중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는 겁니다. 침략 국가에게 유리한 것이라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 왼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은 이 베트남을 좀 빼고 동아시아 3국의 개항장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오늘 수업 첫머리에 얘기했던 오늘날 홍콩의 시위가 오늘 수업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1842년에 난징 조약이 체결되면서 홍콩 섬이 영국령이 됐습니다. 이제 이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아편 전쟁이 두 번째로 일어나거든요. 이제 2차 아편 전쟁에서 홍콩 위에 있던 주룽반도가 영국에게 할양이 됐고요. 그리고 1898년 이 홍콩반도하고 그다음에 주룽반도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 신계 지역을 99년 동안 조차받았습니다. 이 조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빌려준 것인데요. 나중에 빌려준 것은 다시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날짜로 따지면 99년이니까 1997년에는 반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79년부터 중국으로 반환 또는 이 조차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중국의 이제 주석이었던 덩샤오핑은 조차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불허했어요.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논의 끝에 1984년에 홍콩 전체를 다 이제 반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본래 이제 홍콩 섬이나 주릉반도는 중국이 이제 영국에게 할양,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준 거기 때문에 사실 반환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신계 지역을 빌렸어요. 99년간. 근데 이 지역만 반환을 해버리면 홍콩 섬하고 주릉반도가 면적이 작고 또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다 반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1997년까지 반환을 하기로 이제 준비를 다 하고 1997년 7월 1일 자정을 기해서 이 홍콩 특별행정구로서 이제 영국에서 중국으로 이제 반환이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 홍콩 시민들이 왜 중국 정부 그리고 홍콩 자치정부를 향해서 시위를 하는 이유가 뭔가? 처음에 이제 중국 정부는 홍콩에게 50년간의 자치를 약속했어요. 그리고 자본주의의 독립성을 보장했죠. 근데 점점 중국이 이거에 대한 그 약속을 좀 어기면서 점점 강압적으로 개입을 했고, 그리고 홍콩 자치구를 담당하는 이 행정관을 이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컨트롤하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심지어 임명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행정관 직선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홍콩 보안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범죄자들을 중국으로 송환할 수 있게 만드는 법안인데요. 근데 이제 얼핏 듣기에는 이 법안이 잘못 이제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만, 이 법안을 잘못 이용하면, 악용을 하면 홍콩 내에 있는 이 중국에 좀 반대하는 진보주의자들을 오히려 탄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빌미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반대하는 이 홍콩 보안법, 이 송환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른바 우산혁명이 2014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중국의 정책들이 그동안 이제 한 100여 년 동안 서양의 진보적인 자유를 누리고 살았던 이 홍콩인들에게 이 중국 현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홍콩이 이제 중국에게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까지 2020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시위가 일어나고 이제 독립 또는 이 행정관을 직접 뽑겠다라고 하는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송환법 폐기해라 이런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중국 주석이었던 덩샤오핑이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이 마가렛 대처 여사하고 만나가지고 회담을 하는 장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 당시 2014년 우산혁명 때 이걸 이제 주도했던 당시 이제 학생이었던 이 조슈아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뉴스에서 다룬 겁니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홍콩을 난징 조약 때 영국에게 넘겨줬고, 이것을 97년에 반환을 한 것에 대한 이 역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은 이 동아시아 각국의 개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동아시아 각국의 근대화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등교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못 나갔던 부분 수업하고 또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부분, 근대화 운동 부분은 수업을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나고 그 다음에 만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험 이후에 근대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